네,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노무 이슈 5분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 저는 노승민 노무사입니다. 예, 저는 박소민 노무사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퇴직연금인데요, 네, 박사님. 네, 퇴직연금 관련해서 기업에서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네. 우선 제가 이 노무사 초창기 때 퇴직연금 개념 자체도 없었거든요. 저희 박사님은 저희 선배 노무사님이시다 보니까 없었고, 네. 이제 제가 이제 노무사 초창기였던 2005년에 2005년 12월로 기억합니다. 그때 네. 이제 퇴직연금 제도가 막 시행되었고, 그때 솔직히 약간 듣보잡 느낌이었는데, 한 2010년대 이후 지나서 좀 알려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대체하는 이런 퇴직연금 제도가 나온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기존 퇴직금 제도에 대해서 시청자님들께서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자면, 첫 번째, 기업 측 문제. 네. 그러니까 막상 근로자가 퇴직했는데 퇴직금을 줄 돈이 없다. 적립금이 없다. 따라서 퇴직금 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두 번째는 이제 근로자 측 문제 되겠습니다. 기업에서 줬어. 근데 제가 흔히 듣기로는 그 치킨 통닭집 수렴 공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다 마지막에 퇴직하시고 치킨집 창업하다가 혼자 다 날리는 피 같은 돈을. 그런 이제 부작용이 있었다. 예. 재밌는 예를 갖다 들어주셨는데, 네. 회사에서, 우리는 지금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을 못하고 있는데, 퇴직금 제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라는 질문을 종종 받거든요. 어떻게 되는 거죠? 저도 종종 받는 질문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법률 내용 찾아보면은 퇴직급여법 8조부터 11조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퇴직금은 1년에 대해서 31분 이상의 평균임금 주고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그러니까 엄연히 퇴직금 제도는 두 눈을 뜨고 엄연하게 살아 있습니다. 예. 퇴직급여보장법이죠. 제5조를 보면 새로 성립된 사업, 즉 2012년 7월 26일에 되어 있네요. 이 네. 이후에 성립된 회사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을 당장 도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별도의 벌칙이나 과태료가 없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강행성은 좀 없다고 보이거든요. 예.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고 퇴직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아직까지 페널티는 없다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퇴직연금도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중에 크게 알려진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라고 하죠. 이른바 DB형. 예. 하고, 두 번째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라고 해서 DC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다. 예. 확정급여 DB. 예. 사용자가 낼 금액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다. 확정기여 DC.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좀 더 쉽게 말씀해 주신다면 지금 많은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특히 이제 중소기업의 경우인데 네네. DC형의 경우 이 회사가 근로자에게 돈을 언제 지급하면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돈을 법에서는 부담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지급 주기는 적어도 매년 1회입니다. 요거는 DC형도 마찬가지로 법에 나와 있고요. 액수는 DC형의 경우, 확정기여의 경우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매년 1회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은 부담금 미달액 그리고 지연 이자를 근로자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DC형은 어차피 이제 사용자가 그 부담금 그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매년 임금 총액을 가지고 12분의 1만큼을 납입을 하니까 임금이 오르던 줄던 간에 12분의 1 이상만 납입하면 되는 거죠? 예. 지금 박사님 질문 주신 거 관련해서 오늘의 핵심 이슈인 임금 피크제 관련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인피제의 영향이 별로 말씀하신 대로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미 이전에 피크 전에 정상임금 탑까지 거의 찍던 그 정상임금에 해당하는 그 퇴직 적립금이 이미 근로자 퇴직 계좌에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큰 영향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DB형의 경우에는 퇴직 시에 확정된 금액을 맞춰줘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퇴직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산정된 평균 임금을 가지고 지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서 중간에 임금이 줄었다. 이 경우 줄기 전에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지급해야 되나요? 아니면 줄어든 이후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임피제를 도입하거나 임피제뿐만 아니라 이제 단시간 근로자가 됐다. 그래서 근로시간이 줄고 임금도 줄였다. 이런 케이스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이 경우에는 첫 번째 회사가 당신 퇴직급여 감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전에 미리 알려야 돼요. 이게 법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절차고요. 두 번째, 근로자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장에. 네. 근로자 대표와 협의해가지고, 야, 우리 DC 임금 준다. 안 된다. 그래서 DB 안 된다. DC로 전환하자. 내지는 퇴직급여 감소 방지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게 바로 퇴직급여법 제 33조네요. 33조에 있는 내용이고요. 요거 위반하면 벌금 조항 회사에게 있습니다. 예. 혹시 중간 정산은 안 되나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일반 퇴직금 제도의 경우는 임피제 도입할 때 다운되니까 피크 시점 기점으로 일단 중간 정산을 떨자. 요게 가능한데요. 네. DB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중간 정산은 사실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근거가 없고요. 하지만 방법이 있다면 방금 말씀 나눈 것처럼 DB형의 경우 DC형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금 피크 시점까지 발생한 퇴직연금은 DC 계좌로 이체하고 남은 기간은 12분의 1 부담금에 대해서 DC 계좌로 이체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예, 박사님 설명 고맙습니다. 이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기업 실무자들의 또 문의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궁금증도 많고요.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